자, 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1년이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같은 날 개봉한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 영화예요. 어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1년인가? 이제 겨우 1년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권 취임 1년을 바라보는 만평가분들의 촌철을 보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간단한 후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 만평입니다. 최민화백님의 그림은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던지는 특색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백드롭이 공개됐었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요 글씨체가 이게 성열체래요. 별로 좋은 필체도 아닌 것 같은데 폰트도 있나봐요. 만평으로 돌아와서 그림 왼편에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1년 전의 당선자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믿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1년 후 이 문구는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의 관용격 조사 의 대신 주격 조사 2가 들어오고 서술어는 받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동형으로 받들게 하겠습니다 로 바뀌네요. 그리고 겸손하게 똑바로 해. 알았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자, 1년 동안 지켜본 대통령은 분명 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 있어요. 욕설 논란도 몇 차례 있었고 어딜 가든 뭐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한테 적대적인 태도, 관료 조직 곳곳에 검사들을 꽂아놓는 점이나 막 밑도 끝도 없이 노조 때려잡는 모습도 그렇죠. 대통령의 권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위를 세우는 방식이 너무 고압적이고 폭압적이라는 이 그림의 주제는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존경하는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꼭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이 그림은 윤 대통령의 언어의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왜 그 정치를 문학에 버금가는 언어의 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 처칠 같은 정치인은 노벨 문학상까지 탔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 언어는 공적 언어의 파탄 수준입니다. 그런 점을 수능 시험지의 형식으로 그립니다. 2023년 용산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래요. 언어 영역이고요. 출제 기관은 좌우에 마크 있죠? 대통령실 마크랑 오른쪽은 국민의힘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들의 관점으로 출제한 거죠. 1번 듣기평가, 대화를 듣고 옮겨 적으랍니다. 자, 이 문제지를 푸는 학생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적었는데 틀렸대요.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랍니다. 이 사건은 아마 길이길이 회자될 겁니다. 자, 2번은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랍니다. 핵 공유 아니다는 가로 핵 공유. 자, 얼마 전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게 됐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 NSC 케이건 국장이 기자들 앞에서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사건이 있었죠. 강제징용 사죄 아니다는 가로 사죄. 이건 그제 이제 기시다가 슬픈 일이다라고 한 말을 사죄라고 우기는 상황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검증 아니다는 가로 검증. 이건 시찰단을 보내서 후쿠시마를 보고 오는 게 검증이라고 우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짜 핵 공유, 가짜 사죄, 가짜 검증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부는 앞에다가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시험지 7번 문제. 다음 문장의 주어를 찾으랍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 문장 끝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에 주어가 전원이 아니라 일본이다라고 우기다가 기자가 원본을 까발기는 바람에 개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죠. 거의 뭐 국제적인 해프닝 수준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는 보기나 답이 없어요. Government Engagement Regulation이 어그레시브하다. 요게 아주 유명하죠. 이게 12월 2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해괴한 발언인데 제가 그 영상을 찾아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위 그 규제라고 하는 거, 이 regu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법학에서 그 regulation의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입니다.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이게 바로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마켓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R&D도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관여입니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그 툴을 잘 활용을 해서 가야 돼. 프리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뛰어보십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하여튼 자, 이런 발언이 있기 바로 한 달 전 인도네시아 G20 회의에서 멀뚱멀뚱 대화 한마디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참 최근 1년간 거의 뭐 이 언어 도단에 가까운 이런 다양한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말들, 전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자, 그림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1년간의 정치 언어들을 시험지의 형식을 빌어와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해서 빼버리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랐죠. 이유는 그 몇 달 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가 마음에 안 들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자,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특정 언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옳으냐? 자, 불이익으로 전용기에 안 태우는 게 이게 옳으냐? 전용기는 국민들의 혈세 같은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맘대로 쓰는 게 옳으냐 등등. 그냥 이거 아주 당시 충격 그 자체였죠. 제가 보기에 충격의 근원은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졸렬함, 그 옹졸함이 만천하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연세 좀 있고 점잖은 윤석열 대통령 뽑은 어른 한 분도 이때는 진짜 민망하고 속 좁다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만평은 당시 그런 우픈 상황을 다른 실정에 대비합니다. 당시 MBC 기자들을 비행기에서 내쫓듯이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에게 박한 태도를 보이고, 쌀 생산 억지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자꾸 놀라게 하고,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산공항이라는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을 밖으로 뻥 찹니다. 서산공항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인데 이번에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탈락돼서 충청 지역의 민심이 지금 엄청 실망이래요. 굿모닝 충청이 아직은 충청 지역 언론이라서 잘 알려진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공항이 서냐 안 서냐 이런 거는 삶에 밀착된 민생 이슈잖아요. 나라가 온통 무슨 헛소리 대외 위험 요인에 촉각이 서 있고 언론은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쟁에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까 정작 이런 뉴스들이 논의의 장에 나올 틈이 없어요. 좀 평화롭고 원만한 가운데 지역이나 우리 삶과 관련된 이런 논쟁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남은 4년은 좀 기대해 봐야죠. 자, 국제신문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윤 1년이라고 쓰인 케이크에 일자 모양의 초가 긴 그림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커다란 그림자는 우하향하는 화살표 모양이고 하향경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멈춘 톱니바퀴와 벗어서 포개놓은 목장갑, 그리고 이제 제조 부진, 부산 실업자 폭증이라고 쓰여 있죠. 국제신문이 연고가 부산이거든요. 사실 지금 경제는 심각합니다. 뭐 각자의 사정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지표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런 적이 없죠. 적자 폭의 상당 부분은 중국 쪽에서 나는 건데 갑자기 바뀐 어떤 대외 변수가 큰 원인이라고 하죠. 경상 수지도 이상합니다. 참고로 무역 수지는 물건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거고, 경상 수지는 우리가 해외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돈까지 다 따져서 벌어들인 돈에서 나간 돈을 뺀 값인데, 이것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이제 외환 보유고가 줄기 시작하겠죠. 실제 외환 보유고는 작년 5월 4,493억 불에서 지금 현재 4,266억 불, 5%가량 줄었습니다. 아직은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게 야금야금 떨어지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길어질 수도 있겠죠.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홍보하는데 60세 이하의 젊은 일자리는 7만 9천 개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건 뭐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재정은 나라 살림을 뜻합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재정 적자가 55조 3천억이래요. 작년에 총 1년 내내 적자액이 54조인데 그 규모를 벌써 4월에 넘긴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출을 줄이기는 힘들고, 그런데 대기업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이도 저도 아닌 재정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다고 하죠. 주가? 코스피는 1년 전에 2610포인트, 그런데 지금 2510포인트 정도, 3.8% 하락했는데 1년 내내 스멀스멀 빠지면서 옆으로 기고만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요즘 알리백 대응책 전혀 없고, 반도체 수출 규제 걸려 있고, 가계대출 급증하고, 소비 위축되고, 부동산 버블 터지네 마네 이러고 있죠. 그래서 IMF 한국의 경제 성장률만 0.2% 또 내려서 1.5%로 내려잡았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안 좋은 지표들은 더 많은데 너무 우울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대체로 만평이나 뉴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보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한 것 같습니다. 공과가 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잘한 게 없다,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잘한 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외로 전혀 뜻밖의 문재인입니다라는 이 영화를 보고 찾아냈어요. 이 영화 보시면 이제 시골 할배로 복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 아주 극성스러운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막 해괴한 옷을 입고 죽어라 그러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온 동네 사람들 밤낮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는 그 흉한 모습을 문 대통령이 묵묵히 참고 이겨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난 11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용산 대통령 관저와 문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시위를 못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들이 좀 더 조용히 시골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여야의 이해가 맞아서 그랬다고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글쎄요, 참 따뜻해 보이고 요즘 모습하고는 달리 너그러워 보이죠. 자, 앞으로 합의든 결단이든 이런 느낌의 정책 집행이나 입법 사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짠합니다. 뭐 또 이거 흥행하면 용산에서 막 심기가 불편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